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얼음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언행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아야 될 언행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바른 어른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는 모르고, 부모님 자체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생각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자, 이 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고, 정말 가지면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부모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뭐 아이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그냥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는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놔둬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저희 딸이 있고 저희 딸을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데, 이제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딸 친구가 놀러를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놀러를 오면서 바로 놀다가 학원을 가야 되니까 학원에서 가져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와서 놀기 전에 저희 딸아이랑 숙제를 같이 하고 그리고 놀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같이 숙제를 하는데 이제 배우는 과정이나 그런 게 달라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숙제를 하고 저희 딸은 저희 딸대로 숙제를 하는데, 저희 딸은 저희 아내가 다 봐줘요. 영어든 수학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그 저희 딸의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가 다 혼자서 알아서 해갑니다. 옆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막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숙제를 딱 꺼내서 자기가 들어야 되는 영어 듣기 평가 듣고 쓰고, 수학 숙제도 자기가 풀어야 되는 부분 풀어서 딱 풀고 정시에 숙제를 마치고 이제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신경 써주고 해줘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다고 저한테 답답해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옆에서 해줬는데도 이 멍청이는 모른다, 내가 쟤는 그냥 혼자 놔두는 아이인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이제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막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게 부모로서 네가 우리 아이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다. 너 장애인을 가진 부모를 봐라.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그 장애의 아이를 키우고 따라다니고 케어한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말 하냐? 그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해 줬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 애는 장애인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스스로 잘하지 못하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좀 더 오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와 목적으로 그 아이를 챙겨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학원을 알아보고 내가 채점을 열심히 해주고 그런 게 죄송해요, 땀이 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냐고 아이한테 요구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와 역할이에요. 우리 집에 조금 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조금 더 챙김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아이 챙겨주지 않아도 열심히 자라다가 나중에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내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챙겨줬는데도 끝까지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내 아이에게 내 아이를 양육하고 낳은 거는 내 스스로, 내 주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고 누가 강제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임신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본인의 주체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만 내가 내 주체적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한 거기 때문에 그 나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당연한 그 의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아이, 두 번째입니다. SNS에 자랑하지 않기. 제발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 잘하죠, 그쵸? 저는 저희 딸이 잘 못해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하기는 한데, 제발 우리 아이 잘해도 SNS에 자랑하지 말고 그냥 가족끼리, 남편이랑 뭐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처가 부모님이랑 그냥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정도로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아이가 끝까지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정말 아무 무결점하게 사춘기도 없이 끝까지 잘하는 아이는 한 해 몇 명 안 돼요. 다 시련이 있고 다 모난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마가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반짝반짝한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놀기보다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 요번 방학 때도 열심히 해서 중등과정 수학을 다 뗐습니다. 형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거가 어딘지 보고 싶어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본인의 비공개 일기장,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데다 쓰고 가족끼리만 나누는 게 좋아요. 왜냐?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그걸 목적으로 내가 교육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그걸 목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유명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줄도 모르고 굴러가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무릎을 다치고 딱쟁이가 빨리 안 앉아가지고 절뚝절뚝거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런 것들을 올려서 우리 아이가 타겟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목받고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커서도 그 본인의 그 역할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과거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강남도요. 굉장히 숨어서 자라는 숨은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숨은 실력자. 숨어서 자라는. 밑도 끝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권으로 빡 치고 올라가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의대 가고 치대 가고 한의대 가고 전문직까지는, 또 대학은 조금 부족했지만 거기서 빡 치고 올라가서 자격증을 따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반짝였었던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너무 본인의 현재 상황과 이상이 갭이 커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그 꿈을 찾아서 시간을 들여서 갈 수 있겠죠. 내신 지금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인서울대학도 어려운데, 저는 선생님 정시로 서울대 갈 겁니다. 저는 뭐 5수를 하든 6수를 하든 의대에 갈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 너는 국숭세단 잘 가면 건동홍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생명 넣어놓고 해서 어떻게든 건대 가까우니까 건대에 좋은 과를 가게끔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럼 막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취급하냐. 3수하고 4수하고 5수에서 결국에는 제가 목표해준 대학보다 못 가는 애들이 100명 중에 99.5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죠. 그쵸? 그런데 대학을 가서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경시 한번 수상했던 거, 중학교 때 그 좋은 학원 레벨에 있었던 거, 계속 그 후행을 바라보고 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그냥 게으르게 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이가 처음부터 나는 잘해 그러면서 헛바람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인플루언서로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랑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꼭꼭 숨겨두세요. 꼭꼭.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런 책들 많아요. 두 아이 과학고 보낸 엄마,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두 아이 서울대 보낸 엄마,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요즘에 인스타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책 안 읽어요. 너무 웃겨요. 왠지 알아요? 한 아이 또는 두 아이만 입시를 치러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집에 우연히 잘하는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집에 우연히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아이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적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 아이 2명만 키워. 그런 거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언행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